지인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수익에 관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영화가 흥행을 하면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이 뭐 얼마나 많이 벌고 그걸 이제 각자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세요.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각자 얼마 떨어지냐 이런 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최근에 크게 흥행한 영화가 하나 있어서 그걸 한번 예로 들어서 풀어볼게요. 극한직업이 한국영화 사상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어요. 원래 기존에는 명량이었는데 명량이 관객 수는 여전히 더 많아요. 근데 극한직업이 매출액은 더 높아요. 왜냐하면 티켓 값이 그 몇 년 사이에 이제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출액 자체는 극한직업이 더 높습니다. 명량의 관객 수는 1760만인가 그렇고 극한직업은 아마 1626만? 그래서 이제 100만 정도, 100만 넘게 차이 나는데 매출액은 극한직업이 더 앞서요. 사실 이런 다양한 그 통계 자료들은 코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는데 영화관 입장권 전산통합망이라고 해서 영진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. 그래서 www.kobis.or.kr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원하시는 영화 제목 이게 쳐가지고 엔터 치시면 이제 쫙 통계가 나와요. 배급사가 어디고 배우가 누가 출연했고 감독이 누구고 관객 수 추이가 이제 날짜별로 쫙 나오거든요.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극한직업 전국 관객 수가 1626만 1715명 그리고 매출액은 1396억 뭐 3천 얼마네요. 그러니까 대충 매출액이 1400억 정도 발생한 거죠. 1400억 매출액이 발생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, 일단 부가가치세 10%를 제합니다. 그럼 이제 140억이죠. 그리고 영화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티켓 사시면은 그 조그맣게 영화발전기금 3% 써 있어요. 옛날에 써 있을 텐데 지금도 써 있나 모르겠네요. 아마 써 있을 거예요. 그게 3%거든요. 그래서 42억을 또 제합니다. 그래서 1400억에서 140억이랑 42억을 빼면은 1218억이 남네요. 세금 제하면은 1218억의 이제 이익이 남는 거죠. 이 1218억 원을 다시 극장이랑 배급사가 나눕니다. 이 나누는 기준을 부율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요율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한국에서는 CGV 롯데시네마는 55대 45. 그러니까 55를 배급사가 가져가고 45를 극장이 가져가는 거예요. 그리고 메가박스는 50대 50. 옛날에는 다 50대 50이었어요. 근데 이제 만든 사람들이 너무 좀 적게 가져간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5%를 더 해준 거예요. 그래서 55대 45가 됐어요. 이게 또 서울이랑 지방은 격차가 있어서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는데 한국의 이제 멀티플렉스가 다 CGV 아니면 롯데시네마가 워낙 비율이 크기 때문에 메가박스에 50대 50을 친다고 해도 한 54%를 배급사가 가져간다고 계산하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1218억의 54%를 배급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46%를 극장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1218억에 54%니까 대충 658억 나오네요. 그리고 나머지 560억을 극장이 가져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극한직업을 틀어서 생긴 수익이 극장은 560억 원인 거예요. 그럼 또 658억을 다시 배분해야 돼요. 이 배급수수료라고 해서 배급사가 여기서 10%를 가져갑니다. 이제 우리가 극장에 가면은 처음 영화 시작할 때 CJ 엔터테인먼트, 뭐 롯데 엔터테인먼트, 뭐 쇼박스 이렇게 뜨잖아요. 뭐 뉴도 있고요. 그 회사들이 이제 다 배급사예요. 그래서 배급수수료가 10%고요. 부대 비용이 20억에서 25억 정도 발생해요. 부대 비용이라 하면 그 해외 판매 수수료 같은 것들이 다 몽땅 해가지고 부대 비용이 발생했다고 치고 한 25억 정도를 잡아요. 배급 수수료 10%에 25억을 658억에서 빼면은 567억 정도가 남네요. 여기서 또 제작비를 제외해야 돼요. 그러니까 들어간 돈이 회수가 될 때까지 순이익은 없는 거예요. 그 제작사 입장에선 투자자들의 돈이 일단 다 회수가 되고 바로 그 손익분기점이 넘는 순간부터 이제 그거를 나누는 겁니다. 극한직업의 경우 제작비가 95억으로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 95억이 다 채워질 때까지는 순이익으로 안 치는 거예요.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이제 본전을 이제 보전해 주려고 하는 건데 뭐 물론 그 본전을 이제 보전하기도 굉장히 어렵죠. 그래서 아까 배분받은 그 567억에서 제작비 95억을 제합니다. 제작비를 제하면 이제 472억이 남아요. 그 472억을 투자를 하신 분들이 욕을 먹고
이제 만든 사람들이 4를 가져가는 거예요. 그렇게 또 472억을 6대 4로 나누면은 투자사가 283억 가져가고 제작사가 189억 가져가네요. 그럼 여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. 그 이후에 어떤 세세한 뭐 스텝이나 배우의 러닝 개런티나 이런 거는 투자사에서 할 때도 있고 제작사에서 할 때도 있어서 그거는 뭐 계약서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. 여기서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생각해 보면은 95억을 투입해서 283억을 번 거예요. 수익률이 거의 3배예요. 300%. 대한민국에서 3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있나요? 주식, 부동산도 안 되죠. 물론 대부분 영화는 손해를 보고 이렇게 대박이 나는 경우는 뭐 드물죠. 지금까지 복잡하게 계산해가지고 대충 제작사, 투자사가 얼마 받는지,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이 얼마를 받는지를 계산해 봤는데요. 사실 업계에서 쓰는 되게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. 관객 수가 나오면은 그 관객 수에 옛날에는 3,300원을 곱했는데 요새는 3,500원을 곱하는 것 같아요. 그 한마디로 저희가 극장 가서 표를 사고 그 표에서 세금 떼고 뭐 하고 뭐 떼고 해서 거기서 이제 3,300원이나 3,500원이 남는다.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요새 뭐 조조 봐도 7, 8,000원 하고 비싸면 막 거의 2만 원 하잖아요. 아이맥스 같은 경우. 평균 값으로 뭐 저희가 한 10,000원 정도 지불했을 때 그 중에 3,500원을 우리가 취하겠구나. 그래서 간단하게 관객 한 명당 3,500원 벌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관객 수에 3,500원을 곱하는 거예요. 그렇게 곱해보면은 극한직업의 경우 1,626만에다가 3,500원을 곱해야겠죠. 그러면은 1,626 곱하기 3,500 하면은 569억 정도 나오네요. 그럼 이 569억이 뭐냐면요, 아까 그 658억, 그러니까 극장이 가져가고 나머지 남은 그 돈에서 배급 수수료랑 부대 비용까지 뺀 그 567억이거든요. 그러니까 배급사까지 보내고 투자사, 제작사한테 떨어지는 돈, 그 순수한 그 이익, 그게 567억이었잖아요. 그리고 지금 계산해서는 569억이었고. 그러니까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은 크게 오차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. 보통 이 방법으로 BEP를 계산해요. 그 손익분기점. 손익분기점을 이제 역으로 이걸로 계산하는 거죠. 뭐 가령 100억 원짜리 영화의 손익분기점이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100억 나누기 3,500원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손익분기점의 관객수가 나오겠죠. 100억 원을 3,500원으로 나누면은 285만 7,143명이네요. 그럼 대충 이 100억 원짜리 영화는 280만 명 정도 들어야 손익분기점을 넘겠구나,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뉴스나 기사에서 그 뭐 이번에 어떤 영화가 흥행을 했는데 뭐 몇만 명이 들었다, 몇백만 명이 들었다 하면은 거기에 3,500원을 곱하시면은 투자사, 제작사가 얼마로 벌겠구나. 그 돈에서 60%를 투자사가 가져가고 40%를 제작사가 가져간다. 뭐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. 네, 좋은 정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행복한 하루 되세요.